자,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히든풋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황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명에서 어제 네. 4명에서 진행을 했는데 3명에서 하면 뭔가 좀 조촐한 느낌이 나네요. 왠지 4명이면 되게 풍성한 느낌인데 어제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저희 둘로는 좀 채우기가 좀 부족한가요, 조촐함이? 그렇진 않죠. 예. 우리 그 수빈이하고 덕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이스타TV에서 축구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조회가 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요? 조회족. 네, 조회족 조회족. 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고요. 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월화수목 이제 매일같이 히든풋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 정말 제 스스로가 라디오 DJ가 된 느낌이 들고 있고 이전에는 이렇게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거의 5시 뭐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꺼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말뜻은 뭐냐면 이거 발끈했다 정말로. 내 말뜻 정말 발끈했어.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야 추면 오늘 나오냐? 형 나왔네요. 네. 아니 내 말뜻은 뭐냐면 뭐 한 10시 11시에 오잖아요. 예. 그러면 영상 찍고 뭐 하다 보면 2, 3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야간 일정 없으면 바로 집에 가거나 내 할 일을 했는데 이게 5시에 있으니까 정말로 꼼짝 말아야. 그냥 회사에 죽치고 앉아 있어요. 일이 없어도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는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를 최대한 늦게 나오자. 출근을 어차피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지. 그게 컨디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오후 시간대 히든풋볼 라이브 생겨서 좋은 게 우리가 아침에 막 영상 찍고 이럴 때는 정보를 좀 급하게 취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새벽에 많이 쏟아지니까. 근데 오후 저녁쯤에는 이미 좀 정리가 돼서 그거 보고 들어오기도 좋아가지고 저는 이 시간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프닝 토크 한번 해볼 텐데 해외에 다시 우리 그 나가는 또 선수가 네. 생겼습니다. 누구죠? 황인택 선수. 네. 이스타 TV의 대단한 팬이죠. 그 선수가 황인택 선수였구나. 네. 맞다. 이스타 TV 엄청 팬이라 그러고 네. 20세 월드컵 네. 그때 우리 나랑 형이랑 했나? 그 선수들 멤버들 쭉 맞아요. 그 저랑 짚는 거? 대면 씨가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선수들 예. 이렇게 하나하나 쭉 보고 원래 알던 선수도 있고 이제 이번에 처음 보는 선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황인탁 선수 얘기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DM 보내가지고 이스타 TV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잠깐 이제 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이제 DM이 왔는데 유니폼을 좀 사고 싶은데 해외 구단 네. 어떻게 사야 되는지 경로를 모르겠다. 모르시는 분이 있지.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이죠. 저도 오늘로 봤습니다. 어제까지 이 기사를 못 봤어요. 네, 포르투갈 리그로 이제 1년 임대를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에스토리엘 프라이아라는 팀이고 지금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고 하니까 네. 뭐 메디컬에서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좀 1년 정도, 한 시즌 정도 이제 포르투갈 리그를 좀 경험하지 않을까. 네. 뭐 느낌상으로는 진짜 그냥 말처럼 경험만 하러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어린 근데 선수니까. 네. 거기서 근데 뭐 잘 되면 다시 뭐 큰 클럽에서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네, 아무튼 가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수 선수가 저는 진짜 많은 우리 어린 센터백들한테도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만한 도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박지수 선수가 가서는 이제 좀 경쟁이 있었죠. 이후에 이제 주전 선수가 그때 경우누적이었나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기회가 생겼고 그때 기회를 저는 어느 정도 잡았고 그때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보여줬던 박지수 선수의 실력 그리고 국가대표 와서 확실히 스텝업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황인택 선수가 포르투갈로 임대 가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일단은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이 조금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센터백이랑 풀백 다 볼 수 있고 스피드가 상당히 또 좋은 선수여가지고 요즘 이제 센터백들이나 수비수들 스피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필상으로 키가 한 85cm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85cm 치고는 그래도 제공권이 꽤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고 뭐 키 작은 센터백이면은 꽤 약점이 클 것 같지만 뭐 맨유의 리산드로 덕분에 그렇지. 키 작은 센터백들도 또 185가 또 마냥 작은 키도 아니고 근데 키 작은 센터백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황인택 선수의 롤 모델이 리산드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리산드로, 김영권 그리고 이재희 이렇게
세 명을 롤 모델로 꼽았고 황인택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이랜드에서 이제 임대 가가지고 뛰었었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수원 유스 출신이고 맞아요. 22년에 이제 콜업이 됐는데 그때 아마 이잭 선수랑 같이 뛰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잭 선수는 뭐 어쨌든 지금은 아시안 게임 뭐 준비를 하고 있지만 A 대표에도 뽑힌 적이 있었던 센터백이고 벤투 감독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이재익 선수도 뭐 스피드도 괜찮고 이제 왼발 쓰면서 빌드업되고 이런 유형이다 보니까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20세 월드컵에서도 황인택 선수는 이제 김은중호 또 이제 핵심으로 활약을 했었고 포르투갈 외 국가들한테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선택을 한 건 이제 이 에스토릴 프라이아라는 팀이 됐는데 이 팀이 2021-2020 시즌에 포르투갈 리가 이제 일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1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는데 2부로 이제 강등이 됐다가 네. 지지난 시즌에 승격해서 2021, 2022 그리고 22, 23 그리고 이제 올 시즌까지 이제 포르투갈 리가에서 몸담고 있는데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딱 중위권 팀이에요. 뭐 19위에서 뭐 13위 뭐 이제 요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위권 팀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황인택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가 좀 뭐 예전에 이적설이 나왔을 때는 뭐 조기동 선수나 네. 아니면 뭐 이강인 선수 이적했을 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좀 더 높은 연령대 선수들보다는 정보가 이제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김은중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좀 어떤 느낌의 선수냐라고 네. 이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20대에 이제 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김은중 감독님하고 친해요? 저 이제 올림픽 때 같이 김학보 감독님 있을 때도 덕현이랑 네. 같이 있었잖아요. 되게 젠틀한 것 같던데. 그때 보셨죠? 네, 그때 네. 그 저희 분데스 네, 엄청 젠틀하시더라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나긋나긋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 걸고 좀 그랬었는데 되게 그랬어요. 그런 거 되게 잘 알려주세요. 그 원포인트 레슨. 훈련 나가면 앞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슈팅 임팩트 뭐 어떻게 넣는 거다. 그리고 약간 그리고 이제 막 가끔씩 물어보세요. 오늘 이제 훈련을 하면 애기들 미니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오늘 훈련 뭐 어땠냐? 해서 그런 전술적인 부분도 되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김은영 감독이 이제 코치로 계실 때도 왜냐면 김봉길 감독 그 아시안 게임 때부터 코치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쭉 김학범 사단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은중쌤은 감독해도 되게 잘하실 것 같다는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이제 20세 때 잘했잖아요. 뭐 4강을 갔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황인택 선수에 네. 대해서는 네, 뭐예요?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사실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20세 월드컵에서도 봤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프로를 안 뛰었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준족에 뭐 빌드업도 꽤 괜찮고 그리고 되게 전투적인 성향의 선수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형들이랑 엄청 친하대요. 그러니까 본인 윗 사람들하고 되게 좀 잘 맞는 스타일이구나.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이게 성향이 있어요. 윗사람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동생들하고 맞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동생들하고 좀 많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동생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도 동생인가요? 직장 동료죠, 너희들은. 네, 너희들은 직장 동료고. 동생이랑 잘 맞는데 아쉽네. 저희 동생은 아닌가요? 네. 우리 이제 직장 동료. 네, 직장 동료. 네, 그래서 전 동생들하고 좀 잘 맞는 편입니다. 혹시 뭐 어떤 동생이 있나요? 아니 뭐 이제 성주 형? 뭐 성주도 원래 저희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동생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전에 군대 있을 때는 제 밑에 있는 병사였지만 군대 전역하고 만난 친구들 봤을 때도 이제 동생이 된 거잖아요, 병사에서. 그러면 잘 맞았고. 그러니까 형들하고 노는 거보다 저는 동생들하고 노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 재밌고. 네. 그래서 황인택 선수는 이제 형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훈련 때 집중도 장난 아니라고. 네. 훈련 때 집중. 자세가 좋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형들하고도 친하고 되게 약간 잘 사교적이고. 노는 스타일이긴 한데 막상 또 이제 본 게임 들어가고 훈련하고 이럴 때는 엄청 빡 집중해가지고 살짝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뭐 이런 뭐 리그 진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잘 할 것 같다라고. 그리고 그 김용학 선수 포르티모네세 때는 같은 에이전트 분이라 아마 이 포르투갈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쪽 도움이 더 왜냐면 이미 포르투갈 쪽에서 이제 뭐 김용학 선수가 가서 이제 뛰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황인택 선수가 포르투갈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본 장점이 이게 사교적이고 이제 훈련 집중도 높은 거면은 저는 해외 가서 해외 훈련 받으면 더 성장 가능성 높은 선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가
그 U20 때도 그 월드컵 말고도 그 아시아 대회 때도 뭐 센터백도 나왔었고 이번 U20 때는 막 교체로 왼쪽 풀백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사실 센터백이랑 풀백이 다 되는 우리나라 수비수는 저는 진짜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설령우 감안하면은 선수 있죠. 그런 네. 거 감안하면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저희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더 애정도 가고. 그래서 예. 뭐 이번 입세에서도 나름 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가 또 이제 같이 했었던 지도자나 감독들이 꽤 괜찮은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데려가는 거는 단순하게 뭐 그냥 데려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 이제 또 보고 데려갔을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뿌듯하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 맞아요. 그렇지. 사실 김지수 선수도 어쨌든 갔고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지금 뭐 거의 유럽에 뛰는 선수들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찌 보면 전례 없는 황금 세대가 엄청난 지금 황금기.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해요. 네. 이제 여기서 연령별 대표를 좀 거치고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도 물론 중요하겠고 한데 20세 월드컵 잘 치렀고 그 이전에 이제 또 벤투호의 카타르 월드컵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런 좋은 자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건 너무나 큰 호재가 아닌가. 예. 이게 어린 자원들, 그러니까 뭐 김민재, 제2의 김민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김민재 선수도 전북에서 뛰었고 어린 나이에 또 중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 가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 중국 가느니 유럽 가는 게 낫죠. 팬들이 보기에도. 아, 그쵸.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는 아시겠지만 막 스포르팅이나 포르투나 이런 팀에서 빅리그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벤피카도 있고 네, 저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예, 네. 물론 이제 박지수 선수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경쟁력을 꽤나 이제 증명을 하고 네.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적을 하긴 중국으로 했지만. 갔죠 다시. 예. 근데 이제 네. 그때 인터뷰가 하나 나왔었죠. 그 이제 연봉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맞아요. 진짜 뭐 거의 95% 삭감하고 포르투갈 가가지고 뛰었다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유럽에 대한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만약에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받는 거에 95%를 삭감하고 뭐 어디 가서 해보라고 하면 그게 쉽지 못하죠. 않은데. 네. 근데 뭐 박지수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해외 쪽으로 나가는 수비수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게 이전에 우리가 공격수들이 그렇지. 자꾸 진출했었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은 김민재의 효과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민재가 어느 정도의 그 터키나 세리아에서 보여준 느낌. 저 동양인 수비 어디야? 한국. 한국 수비수도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한국 수비수에 대해서 누군가 추천을 했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평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박지성 선수가 이제 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고 나서 어쨌든 저는 한국인 그리고 좀 아시아 쪽을 보는 시선이 충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도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전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뛰다가 페네르바체 갔는데 한시말 나폴리 점프 리그 우승 그리고 나서 아니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으로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김민재가 갔다고 해가지고 한국 센터백들에 대한 뭐 유럽 스카우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까지는 좀 무리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김민재라는 선수 자체로만 저는 놓고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네. 이런 아시아권 센터백이나 한국 센터백들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라고 한 번쯤 더 관심 가질 만한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네. 충분한 계기가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윙어들 뭐 아시아 쪽에서 그래도 이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은 대체로 윙어 이제 속도적인 뭐 힘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김민재가 동양 선수도 수비수로 센터백으로도 속도랑 이런 피지컬적인 능력이 뭐 흑인이라던가 백인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은 부분들이 있네. 심지어 김민재처럼 발밑도 괜찮네. 그런 영향 저는 충분히 많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좋습니다. 황인태 선수가 이스타 TV를 알고 있으면 언제 포르투갈 한번 갈까요? 예? 혼자요? 혼자요? 근데 포르투갈은 왜 자꾸 이렇게 매 방송마다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나오네? 아니 저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갑자기 포르투갈 이제 가겠다. 아니 이제 황인태 선수가 이제 이스타 TV 좋아한다고 하니까. 황희택 선수랑 어떻게 에그타르트 한번 같이 먹고 오나요? 가서 어떤가요, 에그타르트? 근데 거기 이제 포르투갈 제가 가진 않았지만 네. 그 계속 포르투갈이라고 자꾸. 골목골목마다 좋은 좀 분위기 좋은 식당들이 좀 있더라고. 뭐 펍 같은 거? 펍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왜 안 갔어요? 그런 데서
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 먹으려고도 안 했고 예, 그랬었는데 그런 데서 한번 뭐 식사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황희찬 근데 선수랑? 어떤 시기든 난 포르투갈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예. 네. 뭐 3박 4일이든 네. 4박 5일이든. 뭐 방송은 무조건 방송 아니면 여행. 아니 종윤이가 방송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무 형 안 된다고. 근데 가보려고. 그냥 좀 진짜 약간 배낭여행식으로 많이 걷고 이게 일단 많이 걸어야 된대 종윤이가. 좋습니다. 황희태 선수가 포르투갈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얘기인데요. 기억나시죠? 지난 리버풀 엔도 아타루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네. 그 경기에서 메갈리스터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리버풀이 항소를 했어요. 억울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퇴장이 취소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머스전에 이제 라이언 크리스티한테 태클하고 나서 메갈리스터가 퇴장을 당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뉴캐슬 원정에는 메갈리스터가 이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게 뉴캐슬이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한창 아래에 있었던 그치. 그 뉴캐슬이 아니라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때는 아니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 퇴장 에바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가혹했어. 그쵸. 그렇게 인정을 한 건데 최근에 근데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미아스 경고도 저는 첫 번째는 스로인 때 지연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 쓰러진 선수가 아이유 선수였나요? 뭐 말한 거예요? 그 토미아스. 예, 그쵸? 예, 역습으로 그래. 나가다가 예. 그것도 좀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둘 다 가혹했다고 봤어요. 네. 아니 지금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개막 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끝났잖아요. 네. 개막 라운드부터 번리 맨시티 퇴장 잔명이 있었고 그리고 2라운드 보면 풀럼 브렌트포드 퇴장, 리버풀 본머스 메갈리스터 퇴장 번복됐지만 울버햄튼 브라이튼 퇴장, 울버햄튼 쪽 있었고 첼시 웨스트햄 퇴장 당했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날 토미아스 퇴장 당했습니다. 퇴장 당한 경기가 너무 많아. 지금 2라운드까지. 퇴장 줄만 하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쵸. 네. 이게 이 카드 꺼내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리고 항의 조금만 하면 또 옐로 카드 주고 막 이러니까 뭐 알겠어 본인들의 어떤 기조가 그렇다면은 또 빠르게 또 플레이하는 것도 팬들에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보면 제가 뭔 느낌이었냐면 좀 재수없다. 약간 권위가 느껴져서 그런 건가? 그래서 재수없다. 되게 뭐 카드 줄 수 있다고 막 남발하네. 약간 완장질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말 안 듣네? 경고. 아니 그럼 선수들이 뛰다 보면 흥분도 되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항의도 지나가다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드니까 느낌상으로 그리고 옐로가 확 꺼내니까 과한데? 너무 오바스러운데? 너무 좀 짜증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난 절로 들더라고. 이게 이제 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이제 시간 지연 사례는 이제 경고를 좀 강하게 줘라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다고 하는데 라리가가 지난 시즌부터 그 심판 이제 단체 쪽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심판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거나 이렇게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스탠스가 있을 때는 경고 아끼지 마라. 그래가지고 라리가도 작년에 되게 잡음이 심했거든요. 이제 헤수스엘 만사노 같은 그런 주심들은 진짜 그냥 뭐 거의 눈만 마주치면 경고 줄 기세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마테오 라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이제 있었고. 투패. 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주원이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경고를 꺼내 드는 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고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지금 오피셜로 박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근데 토미아스 퇴장 관련해서도 이날 이제 그 스포티비에서 해설을 했었던 게 저희 축구 뒷담화에도 한번 나왔었던 이완우 해설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현역 심판 활동했었던 친구인데 그 이제 끝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 판정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제 저나 완우나 공통적인 의견은 그래 뭐 성향에 따라서 두 번째 파울 뭐 경고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경고를 줄 거면 그 이후 장면들도 일관성 있게 경고를 줬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렇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네. 아니 그 카이 하베르츠가 가다가 이제 끊긴 장면에서는 뭐도 안 나오고 그냥 단순 파울로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아마 팬분들도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토미아스 그래 뭐 경고 준다고 치자.
근데 왜 이 장면은 그렇게 똑같이 안 봐? 라는 불만이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장면을 다시 봤을 때 저는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토미야스가 이렇게 쓱 하고 뭐 하는 모션이 있길래 아 이거는 역습조이 때문에 경고 나오겠는데 아 경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확대된 그림 있죠? 느린 그림 보자마자 아니 이걸 어떻게 경고를 주지? 경고까지 줄 건가? 그 장면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선수 이미 넘어지면서 주심 쪽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근데 그 정도 어필 난 할 수 있지. 근데 그거에 주심이 속아가지고 두 번째 경고를 줘가지고 아까 주원 형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경기 흐름 쭉 가져가고 자주 끊으면 재미없고 이제 항의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 항의를 하는 과정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하면 들어줄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팬들도 리플레이 넣으면서 복귀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하죠. 아, 왜 계속 경기 지연되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일관성도 부족하고 경기 추가 시간도 지금 길어져 있는데 괜히 길어진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받으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시즌 네.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보면. 근데 뭐 어쨌든 그 토미야스 퇴장권 관련해서는 해외 쪽에서 공통된 의견은 이게 어떻게 경고 누적 퇴장이냐가 이제 줄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명백한 역습 장면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보면 이미 뭐 상대 수비는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토미야스보다 센터백 이미 더 뒤에 있어. 근데 아스날은 이거 갖다가 리버풀처럼 항소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죠. 근데 아마 경고 누적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한 경기잖아요. 경고 네, 누적의 네, 세장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따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이 시즌 초부터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 일관성. 네. 그러니까 맥칼리스터는 어쨌든 항소를 해가지고 이게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남은 시즌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런 판정 솔직히 다음 라운드 3라운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당장 우리 그 첼시 루톤타운 경기도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기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게 그러니까 뭔가 라운드가 끝나면 그 어떤 특정 팀이나 잘했었던 선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그 선수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저는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1, 2라운드에서 어떤 선수가 엄청 잘했더라?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어휴 병신들 약간 이런 생각만 나니까 아 그래?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부는. 그렇지. 초반부터 이거 조절하면 돼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카드가 과해지잖아. 지금도 너무 쉽게 쓱쓱 꺼내버리면 나중에 후반전에 뛰어야 될 선수들이 못 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팬들을 위한 경기가 아니잖아. 가뜩이나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대회 뭐 줄여라 경기수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뭐 부상자도 있는 팀인데 이렇게 징계까지 나와서 한 경기 뭐 두 경기 세 경기 이렇게 못 나오면 진짜 유럽 대항전 클럽 대항전 가서도 더 이제 선수들 지친 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선수 폼 끌어올리지도 못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추가 시간도 엄청 빡세게 잡잖아요. 길어졌죠. 그 제가 크펠전 입중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골 셀레브레이션 30초, 교체할 때 30초, 약간 이런 식으로 추가 시간을 계산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스탑. 뭐 57초? 오케이. 자 그럼 추가 시간 57초 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빡세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라팔 바란이 한번 SNS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선수들 어떤 경기 수나 이런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랑도 조금 멀어지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조금 더 오래 보면은 재밌고 좋겠지만 근데 이런 뛰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 얘기도 이제 나온 와중에 되게 경기 내적인 부분이라면 내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약간은 그런 뭐 득점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심판만 계속 언급이 되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그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전반전에는 기존처럼 그냥 1, 2분 정말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누가 이제 부상인데 치료받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뭐 그런 경우는 막 7, 8분도 막 주잖아요. 10분도 주고. 그죠.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 전반전에는 나는 좀 그냥 1, 2분 주고 후반에 그렇게 빡세게 했으면 좋겠어. 아 후반전부터 좀 빡세게 후반에 뭐 잡아가지고. 8분, 10분 왜냐하면 사실 뭐 선수들 힘든 거 그리고 뭐 경기 시간 뭐 길어지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그 후반 나머지 추가 시간 포함해서 15분, 20분 재밌거든요. 아 재밌죠. 그때가 막판이 제일 재밌어. 이게 뭐 피해는 이번 시즌 이렇게 길어졌는데 우리가 월드컵 때 그래서 재밌었던 거잖아. 그 막판이 재밌거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중립 팬으로 그냥 빅매치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후반전 재밌어 그러면은 추가 시간 제발 길게 줘라 이 생각하면서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 아. 근데 이게 전반도 길고 후반도 기니까 그냥 축구가 너무 길어. 그냥 길어. 그냥 길어. 맞아.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경기가 이제 중계가 끝나잖아요. 근데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프리미어리그지만 이제 라리가 같은 경우도 추가 시간 그래 제법 주거든요. 옛날엔 4시 경기잖아. 그러면은 딱 끝나고 내려오면 한 5시 한 45분에 맞아. 한 50분 이 정도였는데 이제 끝나면 6시가 넘어 무조건. 그래. 그러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너무 힘들어. 길어지니까 그리고 4시 경기인데 6시 넘잖아요. 집에 가는 시간이 30분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출근 시간 이게 때라서. 출근 시간 맞아요. 6시 전에 출발하는 거하고 6시 이후에 출발하는 거하고 차의 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도 좀 있죠. 저는 근데 아주 다행인 건 제가 이제 이번에 쿠팡으로 옮겼잖아요. 예. 쿠팡은 이제 스튜디오가 발산입니다. 집 바로 앞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우장산역이거든요. 네, 집이 바로 한정거장에 앞이지. 한정거장. 그래서 다행히 이제 출퇴근 시간은 아주 감사하게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근데 예를 들어 형철이 같은 경우는 상암에서 중계를 하고 김포로 이제 집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양대교 막혀. 예, 네. 그쪽이 이제 너무 막히니까. 아니야. 그쪽 그렇게 막히는 편 아니야 그래도.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이렇게 자유로로 올라가도 돼요. 음. 예, 자유로로 올라가도 그 새벽 시간에는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불만이 많은 건 이제 영주역이죠. 그렇지. 네, 영주형은 완전 관통해서 가야 되니까 네, 광명까지 사이드를 이제 가야 되니까. 대신 형철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대로를 안 타고 자유로를 타면 일산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그 일산대교 통행료가 1,200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가려면 맨날 돈을 내고 네. 가야 되는 거네. 그럼 너 근데 1,200원 너무 비싸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이거 언제까지 내요? 누구한테요? 그 돈 받는 사람한테. 아, 예. 이전에. 예. 한 그래도 막 이거 뭐 그냥 수익 나고 이제 그 다리 만드는 비용 이게 민자도로라고 하죠. 어쨌든 그 거기서 만든 거래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돈을 낸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돈 벌면 이제 안 받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거든. 네. 몇 년 동안 내가 낼까라고 했는데 뭐라는 줄 알아? 한 60 몇 년 남았을걸요? 아 진짜로? 50 몇 년인가 60 몇 년인가 그래서 네 이러고 그냥 아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네. 아니, 물어보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출퇴근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왕복 그러면 2천 얼마씩 깨지는 거면 어우 쉽지 않지. 그래 이게 만약 쉽지 20일 않지. 출근하고 하면 한 달에 몇만 원 다니니까. 내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 50 몇 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나서 되게 제가 황당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경기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좋다기보다 어쨌든 뭐 실제 플레이 타임을 팬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미가 가장 큰 거니까. 적당하게 중요한 것 같아. 후반전 45분 끝나고 기대감이 드는 뭐 5분에서 7분 정도인 거지. 갑자기 15분, 20분 주면은 후반전 45분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제발 한 골 따라잡아라. 추가 시간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시간만 주면 좋은데 15분, 20분 이렇게 주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만약에 부상 때문에 쓰러지면 그러면 좀 루즈해져. 후반 45분 숫자 가는 게 이게 조급함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질 거야. 살 떨리면서 봐야 되잖아. 그렇지, 원래.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죽을 맛일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걔 경기 말리는 경기야. 경기가 뭐 3대 0, 4대 0, 5대 0 났어. 근데 후반 추가 시간 12분. 막 씨발 이러면 그치. 그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그만두고 싶잖아. 진짜 그만두고 가끔 싶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진짜 뭐 야구 콜드 게임처럼 전반전에 스코어 많이 나면 그냥 양쪽에 물어봐서 그냥 끝내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걸 하는 선수들은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아무튼 좀 이제 다 해봤으니까 카드 주는 거나 추가 시간 주는 거나 이게 좀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조금씩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는 PL은 사실 뭐 메갈리서 그것도 있고 토미야스 그런 것도 있고 판정을 보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어떤 그 룰과 PL 심판이 보여주는 판정 내리는 룰하고 좀 많이 괴리감이 커가지고 제 PL 볼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둘이 입중계했을 때도 저건 VAR 보겠네요 했는데 안 봐.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온필드- 채팅창 분위기 온필드 보면 가지- 우리랑 다 맞아. 비슷해. 그러면 심판만 이상한 거거든? 온필드 가지 않을까? 근데 온필드 안 보고. 그래. 그런 저건 경우가 온필드는 많으니까. 봐야지 싶은데 안 가고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 얘기를 해볼 텐데 기존에 우리가 사우디로 이적을 하면 진짜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에 이적을 하는데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이 유명세는 있고 어느 정도 공은 차요. 근데 이전에 어떤 그 폼을
보여주진 못하고 이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보낸 선수들이 많이 이적을 했는데 그죠.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좀 다른 유형의 선수가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게 사우디도 있었지만 카타르 쪽이 되게 많았죠. 이제 30대 중후반. 확실히 이제는 주전 경쟁을 풀로 뛰기에는 어려운 선수들이 가서 이제 축구 이제 강의하듯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매주 사우디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간 선수에 대해서 이 가브리 베이가 선수 이적에 대해서 충격받으신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나 가브리 베이가 예, 네. 밀린코비치 사비치나 뭐 네이마르 간 것도 충격인데 베이가는 이게 유망한 선수고 우리가 이강인 선수랑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막 이걸 어디 가냐 했는데 이 선수가 가버리니까. 근데 나폴리 얘기가 좀 있었다가 그쵸. 지금 로마노가 이제 히어리고를 뛰었어요. 알 아흘리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02년생입니다. 2002년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강인이랑 정말 라리가에 어떻게 보면 좀 떠오른 재능으로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고 사실 로마노는 나폴리 갈 때도 히어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나폴리 이거는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됐거든. 예. 근데 이제 3,500만 유로 정도의 딜이 뭐 성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가 사우디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족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그 요소를 차지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다시 기량 유지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좀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좀 즐긴다라는 느낌인데 이 정도 나이면은 연봉으로 빡 땡기고 다시 유럽 리턴해도 내가 자신 있다. 이 느낌으로도 이제는 사우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유 있게 선수 생활을 하는 거야. 한 3년 뛰고 그치. 왜냐면은 그래도 전성기니까 이제는 이런 어린 선수들이 베이가 보고서 만약에 베이가가 예전에 이제 뭐 파울리뉴는 나이가 다르긴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 다시 와서 되게 잘했단 말이야. 아, 맞아. 근데 파울리뉴. 황홀린이었단 말이야. 그런 입단식 것처럼 다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 베이가 같은 친구가 갔을 때 흔들리는 유망주 저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적이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베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같이 볼 게 얼마나 연봉의 상승폭이 높길래 이 선수들이 이렇게 사우디 러쉬가 지금 많은가 예.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벤제마의 경우는 거의 한 10배를 더 받습니다. 이 와. 사우디로 가는 건. 근데 이제 벤제마급 선수 대박이다, 같은 진짜. 경우는 이 정도 대우를 줄만하죠. 뭐 발롱 위너인데 그리고 뭐 비교적 이제 불과 바로 전 시즌까지도 꽤 잘했었던 선수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게 달러예요? 달러예요, 달러. 그러면 2천만 달러죠? 네. 2천만 달러 원래 레알에서 받았을 때 이게 연봉이에요? 그렇죠. 이제 연봉으로 2천만 이제 달러면은 지금 200억이죠. 1,350원 하지 않나요? 지금 달러가? 뭐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200억 좀 넘는 거죠 그러면. 네, 200원 넘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사우디는 뭐 10배 정도 그러면 금액을 준다고 하니 2천만 달러에서 벤제마가 1,000만 다음에 뭐예요? 천만 다음에 천만 다음에 조 아니요. 억이죠. 1,000만. 2억 예. 달러예요 매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천문학 숫자야. 2천억인 거야? 예. 2천억을 넘게 받는 거야? 그래서 예. 이게 그게 이제 연애? 아 그렇지 연애. 벤제마가? 그러니까 추맨 파이터인 줄 알았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 이제 포함이 된 금액이죠. 네, 정말 가늠이 안 되는 돈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코너 속의 코너로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벤제마가 누누랑 약간 그 불화설이 있습니다. 네. 누누가 이제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누가 이제 보드진 쪽에 벤제마 내 스타일 아니다. 나 이제 안 맞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주장직 같은 경우도 이제 주장 안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라커룸에서 되게 좀 팽팽하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벤제마랑 누누랑 이렇게 붙었어. 알력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단주라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감독인데 여기는 선수이자 발롱 위너고 어쨌든 투자한 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까지 생각했던 거는 야 그래도 축구팀은 감독의 그걸 따라가야 되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 팀 위에 있는 선수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다이다이 깨는 상황이 오면 구단주는 어떤 쪽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빅클럽이고 빅리그야. 그러면 나는 감독이 있는 게 맞지. 선수가 나가야지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근데 그런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 선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면은
누누가 밀리지 않을까? 근데 어.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누 감독이 벤제마를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타일은 아니다. 영입 과정에서도 뭐 많이 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사우디 가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사우디가 그 뭐 벤제마를 뭐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래. 벤제마 그냥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지. 뭐 그거 갖다가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벤제마 정도의 자기 자리 툴을 지켜야지. 가진 선수라면 뭐 사생활 문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감독이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이거는 선수를 어떻게 대체? 구단 주면 돈 많잖아요. 네. 그러면 누나한테 다시 재계약해야죠. 어. 뭐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누누야 벤제마 출장시킬 때마다 100억. 그렇게 출장시키면 100억 주게. 야 눈 딱 깎아서 너 100억 받고 그냥 벤제마 출장시켜.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그냥 아마 대부분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벤제마 누누가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지금 벤제마에 쓴 돈이 얼마예요? 그치. 이거 이거는- 애매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벤제마를 조금 더 중요시하면서 누누가 이제 나가야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원래 감독의 위신 그리고 권위라는 게 크지만 지금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팀 운영이 사실 돈으로 완전 다 선수를 발랐잖아요. 그럼 그 선수를 쓰려면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큼 난감한 것도 없거든. 그리고 이제 써야 사우디가 되니까. 이제 슈퍼스타들 그리고 뭐 축구 자체도 부흥시키는 게 있기도 하지만 여기 나라 전체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그 국가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도 이제 슈퍼스타를 데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벤제마를 그래도 써야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누누가 안 쓴다고 해서 벤제마가 밀려서 맨날 벤제마가 앉아 있어.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 뉴스도 벤제마 저럴 거면은 어디 B클럽에서 임대 필요하면 데려가야 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사우디라는 나라에도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서 누누가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뭐 대부분의 분들이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벤제마 쪽의 손을 구단주 입장에서도 이제 좀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보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선수는 이제 뭐 호날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호날두 한 6배 정도 높여서 갔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의 또 신호탄 아닙니까? 그렇지. 예, 호날두 같은 경우는. 호날두 리그 느낌이잖아 진짜. 호날두가 감으로써 되게 좀 이런저런 그 선수들에 대한 러쉬가 저는 되게 많이 이어졌다고 보고. 아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호날두가 잘하든 못하든 이슈가 지금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해요. 사우디 리그를. 계속 나오니까. 그래 맞아. 어차피 뭐 주원 형은 히드풋볼에서도 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이제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사우디 리그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또 앞으로 저희 이스타 TV와 또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우디 리그 그렇죠. 네. 사우디 가는 건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사우디면 더더욱 또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사우디에 과자 부스러기라도 몇 개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일 것이다. 아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네. 꽃이라도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줄 드네요. 수 있으면. 네. 저 사우디 리그 일단은 잘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네. 준비 중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프리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알라스르 경기 이제 중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뛰던 좀 창창한 선수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 리그로. 생각보다 경기를 하는 게 밀리거나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 왜냐면 중원이 브루조비치랑 그 세코포파나야. 이러니까 파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중원 밸런스가 좀 안 좋았거든요. 올 시즌도 지금 그 문제가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알라스르 중원이랑 붙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전체의 경쟁력, 이게 예를 들어 뭐 알라스르만 이런 식으로 영입을 막 다 해. 예. 다른 팀들은 영입을 안 해.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알라스르 혼자 이제 상승하는 느낌일 텐데 다른 팀들이 동반으로 영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그 전체가 이거는 조금 더 경쟁력이 갖춰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캉테 사우디 간 것도 조금 놀랍긴 했어요. 유럽 리그에서 조금 더 이제 커리어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어쨌든 캉테도 거의 뭐 이 정도 한 8배 정도 받고 간 거죠. 그리고 뭐 말콤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잠깐 뛰었었지만 이 친구도 한 8배 갖고 왔고 마네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연봉 수령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2배 정도 받고 간 애들이 좀 싸게 보인다. 아 그쵸. 그리고 그리고 쿨리발리 보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표 같이 띄워드리고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쿨리발리는 사실 연봉 상승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간 거야 얘는? 이게 2천만에서 2,200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 연봉 상승폭 보면은 조금 배 아프지 않겠냐. 더 지를 걸.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거 충격인 게 네베스도 되게 충격적인데 네베스가 어려워 원래 97인가 그래. 울버햄튼에서 받는 것보다 지금 6배 올랐거든요. 그 6배 오른 게 원래 벤제마가 레알에서 받는 정도의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최고 수준 대우를 바로 맞춰준 거야. 사우디 기준에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것도 후벤 네베스 입장에선 당연히 가지. 난 후벤 네베스 입장에서는 나 후벤 네베스 이거 이 금액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울버햄튼에서 받은 금액? 근데 그치. 이거 얼마지? 그럼 후벤 네베스가 30억 번 거야? 300억이었던 거야? 아니구나. 330만 달러였던 거죠. 330만. 네, 40억 40억 정도. 그러니까 예.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이긴 하지만 어쨌든 클럽별로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격차도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네베스의 이런 연봉 상승 폭도 참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돈 주니까 가브리 베이가 같은 그런 어린 자원들도 가야지. 넘어가는 거고. 이제 물론 베이가가 연령별 대표팀에서 약간 잘 못하긴 했어요. 경기도 이제 좀 많이 못 뛰고 그러면서 빅클럽들이 살짝 이제 링크가 쭉 나다가 식은감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5대 리그 정도 안에서 어디가 좀 데려가지 않을까 혹은 그냥 셀타비고 남아서 라리가에 계속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사우디로 가버린다 이러니까 이거는 뭐 라리가 팬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뭐 라리가가 지금 뭐 셀러리 캡이나 이런 거 때문에 뭐 테바스 회장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라리가인데 그러니까 사우디 리그로 이렇게 유망한 선수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사우디라고 해서 이거 보니까 뭐 벤제메나 크레스 호날두는 뭐 무지막지하게 받지만 다 무지막지하게 받는 건 아니구나. 물론 이제 높은 연봉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다 뭐 몇천억씩 되는 게 아니네. 난 다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 벤제마, 호날두, 뭐 캉테 정도. 야, 캉테 잘 갔다. 어? 캉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구나. 그리고 캉테는 어쨌든 이제 또 부상 리스크 때문에 경기를 또 최근에 많이 못 뛰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저는 이해관계가 잘 맞아가지고 이적을 좀 했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이 좋았어, 진짜. 그리고 캉테는 뭐 못 이룬 게 없잖아요. 뭐 이 친구는 뭐 챔스도 우승했고, 뭐 리그도 우승했고, 그리고 레스터시티 그때 이제 또 주역이기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팀, 적절한 리그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연봉 찾아가지고 잘 떠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 사우디 리그에 계속 선수가 영입되면서 어쨌든 리그 수준도 올라가고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사우디 리그를 팔로우하고 우리나라 선수는 안 가려나? 우리나라 선수 사우디 안 가나? 옛날에 좀 많이 갔는데. 뭐 김진수 선수도. 그러니까 아니 K리그에서 아니 이런 선수 비싼 선수 데리고 왔으면 왜냐하면 또 중동아시아나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수비수도 좋아하잖아요. 장현 그러면은 선수도 뭐 어쨌든 그러니까 있었고. 맞네. 우리나라 수비수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대방 공격수들이 비싼 선수들이니까 이런 선수들을 막다 보면 우리나라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고 선수들의. 그래서 김민재 선수 원래 베이징관 갔을 때도 어쨌든 그 거기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이 엄청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었고 뭐 김민재 선수는 워낙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잘 됐잖아요 이런 게. 그래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김승규 선수도 있고 예, 박용우 선수도 있잖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중동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다 그렇죠. 봤을 때 예, 중동으로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지난 첼시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의미죠, 이거는. 안 좋은 의미로. 이 경기에선 좋지 네. 않았으니까. 비싼 이적료를 발생시키고 이적한 카이세도인데 예. 카이세도 얘기를 하면서 이 수비형 미들 자리 선수들이 유독 이번 시즌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리버풀의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그건 뭐 수비형 미들을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 그다음에 엔도 와타루, 그다음에 뭐 첼시의 카이세도, 엔조, 그다음에 뭐 리버풀의 맨유의 카세미루, 그다음에 토트넘의 사르, 비수마, 뭐 이런 선수들 또 아스날의 라이스,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주목이 많이 되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더 비싸고.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에서 어쨌든 이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 이적까지도 다 합쳐봤을 때 제일 비싼 이적료 선수들은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 네이마르고 근데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탑 10을 쭉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6번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와, 자, 근데 저거 뭐야? 카이세도 왜 이렇게 높아? 카이세도가 그래서 그 라이스가 농담으로 그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만에 기록 기록 그거更新됐죠. 했다고. 예. 근데 저거 보면 카이세도가 네이마르, 음바페 그 다음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이 종류가 엄청 세게 이렇게 이제 받고 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쿠티뉴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와 미쳤다 이 종류 미쳤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세 카이세도가. 와.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야, 브라이트는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 진짜 이 종류로 카이세도뿐만 아니라 메가레스 뭐 딴 선수들도 다 돈을 잘 받고 그치. 이적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 비싼 이 종류 순위에서 카이세도가 3위고요. 예. 잠깐만, 저게 디에슬레틱 기준이라서 바르사 덴벨레가 빠졌대요. 아, 덴벨레가 네, 빠졌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엔소가 이제 6위. 예. 여기 라이스가 이제 2표 안에서는 9위를 기록 중인데 이 선수들 제외하면 자 포지션 뭐죠? 다 공격수입니다. 그치. 공격수가 비싸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격수가 이적을 할 때도 주원이 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봉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이적료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축구라는 것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는 선수가 다 아무나 골을 넣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얘기죠. 이제 공격수 골값이 그래서 비싼 거다. 골값이요? 결정력을 골값. 골값이네요. 예. 결정력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예. 결정력은 돈으로 사는 거다.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뭐 현지도 그렇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건 이 6번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최대 이적료를 발생을 시키면서 이적을 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만큼 6번 롤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적료가 발생을 한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패닉바이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포지션에 대한 선수의 이적료가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와, 저는 이거는 이제 팀들이 후방에서 이제 볼을 잡고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이 6번 선수가 이전에는 좀 쓸어주고 좀 터프하고 그렇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체격 조건 좋고 조금은 순발력 떨어지는데 힘으로 막 헤딩 따주고 이런. 벗어나서 예. 진짜 공을 잘 차는 선수가 필요하다. 예. 근데 그 선수가 희귀하잖아. 그치.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이종류가 좀 비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사실 정우영 선수, 큰우영 선수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이 위치 누가 서야 되냐. 우리도 사실 이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K리그 통틀어도 아, 이 위치에서 대체자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도 이제 품귀 현상 있다 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랐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이적료 높은 금액 발생시키는 거는 빅리그 빅클럽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동안 풀백 때 품귀 현상이 되게 좀 많이 있었죠. 길었죠. 근데 이제는 풀백들은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이제 뭐 뽀백 쓰는 팀은 센터백 2명, 간혹 이제 올라가는 센터백들도 있고 풀백들이 굉장히 안쪽도 들어와서 볼도 잘 차고 크로스도 좋고 공격 포인트도 잘 올리는 선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번 롤에 있는 선수가 이제는 수비뿐만 아니라 밑에서 풀백들도 지원해줘야 되는 롤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풀백 시대 아니고 6번 시대 선수들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순서대로인 것 같아. 이전에는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올라와서 수비형 미들 쓰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수비형 미들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 잘 차는 수비형 미들, 근데 수비력도 있어. 또 안정감이 있어야 돼. 이런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희귀 형상이 일어나는 거고 희귀해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를 원하는 팀이 여러 팀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통해서 첼시가 세게 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6번 롤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되게 중요해진 것도 맞는데 첼시가 엔소 페르난데스한테 지금 1억 680만 파운드를 질렀잖아요. 예. 근데 엔소가 그래 월드컵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정말 좋은 선수구나라고 알았겠지만 이 엔소라는 선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빅리그에서 사실 이 선수 뛰는 걸 못 봤잖아요. 근데 못 봤는데 1억 680만 파운드를 지른다? 저는 여기가 스타트다.
그러니까 벤피카에서 온 선수가 이 정도 금액을 받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 그리고 잉글랜드 최고의 매물인 데클란 라이스 당연히 이에 준하는 금액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카이세도 그리고 솔직히 데뷔전 못하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미친놈이었거든요. 우풀백 세워도 잘해, 중앙에 세워도 잘해,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가라고 해도 잘해, 뒤쪽에서 쓸어담는 역할을 하라고 해도 잘해. 그리고 브라이튼 팀적으로 너무 좋아. 이러니까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뭐 배짱장사하면서 돈 땡기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6번 롤에 대한 수요나 전체적인 주연성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돈을 한 팀이 많이 지르면서 시작된 나비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높게 두긴 합니다. 뭔가 유행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흐름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확 그렇게 타버린 거다 이 얘기인가? 아니 이 친구도 지금 이 돈을 받고 벤피카에서 이렇게 왔는데 뭐 잘하는 선수지만 기준을 누가 높여놓은 거야 그러면? 저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약간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데클란 라이스는 여기서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며 카이세도는 진짜 너무 비싸게 주고 사긴 했는데 필요한 영입이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소나 이런 쪽에서의 스타트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카이세도가 과연 이 가격까지 불릴 만큼 브라이튼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저기 우리가 자막에 나온 역대 최고 이적료이 봤을 때 정말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가치를 보여준 선수는 없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난 마음 편할 것 같아. 야, 제가 1,500억어치 할까? 2,000억치 할까? 근데 그 가치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1,500억짜리 선수, 2,000억짜리 선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거품이 껴있긴 해 사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뭐 이런 이적 시장의 인플레를 뭐 첼시가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넘어올 때 받았었던 이적료가 저도 와 근데 이 금액을 투자하는 게 이거는 약간 어쨌든 저는 살짝 도박성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야? 그럼 엔소 페르난데스가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 6번 미드필더를 샀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미드필더는 적어도 1,500억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1,000억 이상부터 시작을 금액이 한다. 많이 이 투자가 얘기인데 됐으니까. 예. 그럼 엔소 페르난데스를 그 돈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700억, 800억을 사고 싶은데 안 팔아. 급해. 그러니까 다른 팀은 더 세게 부르고. 그럼 야, 올라가지 가격. 야, 우리 1,500억 줄게. 우리한테 팔아. 이거잖아 사실. 그쵸.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첼시가 마음이 너무 급했다 이건가? 근데 첼시는 사실 그때 상황이 좀 급하긴 급하긴 했어요. 했으니까. 미드필더 샀어야 돼요. 네. 데려와야 지금 되는 카이세도도 상황이었고. 마찬가지고 엔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뭐 엔소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카이세도도 그렇고 데클란 라이스도 그렇고 결국 이제 부르는 예. 게 값이 된. 뭐 데클란 라이스는 그 이전부터 너무 이제 이 선수 데려오려면 일단 뭐 1억 유로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 뭐 1억 파운드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카이세도 살 때 되게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긴 해. 근데 이것도 약간 무덤덤해졌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뭐 2,000억짜리가 나왔으니까 이미 몇 년 전에 네이마르. 그렇죠. 2,000억이 넘는 선수가 나오니까 뭐 은바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뭐 그냥 뭐 지를 수 있구나. 난 진짜 신기한 게 첼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데 뭐 첼시가 사실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많이 팔긴 했어요. 뭐 자유계약으로 나간 선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우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예, 정리해야 되는 선수들을 되게 잘 정리한 정리하고.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6번 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가격이 너무 뛰긴 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6번이 진짜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생각. 맨시티 그거는 보면 근데 공통적인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격수 골 넣는 공격수는 지금 말물도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6번은 요즘에 좀 나왔고 그러면 이 금액 뭐 네이마르 이적료 금액은 다른 공격수가 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6번은 뭐 로드리 하는 거나 그리고 카세미로가 맨유 와가지고 심어준 막 위닝 멘탈리티나 이런 것들 보면은 현대축구 와서 6번 정말 중요하다. 풀백 못지않 풀백보다 이제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저는 이거 더 될 것 같거든요. 지속될 것 같아. 여전히 강팀들 중에서 원볼란치 설 수 있는 6번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했어 라고 할 만한 팀이 다는 아니니까. 예. 당장 미넨도 이제 중원 영입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진짜 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선수들이 진짜 중요하긴 해. 토트넘 달라지는 거 봐요. 비수마 그래. 깜짝 놀랐잖아. 이게 사르. 좀 감독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예, 진짜 달라진 선수가 많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이 선수는 잘했었던 시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감도 좀 더 생기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엔조나 카이세도는 나이가 깡패라서 이 나이도 어리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라이스 봐봐. 지금 라이스 아스날에 뛰는 거 보고 돈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그렇게 하면 돈 얘기가 쏙 들어간다니까. 아 라이스는 근데 너무 잘하긴 해서.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많아. 우리가 언급하는 선수들이 다 텐데.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는 수비형 미들 잘 눈에 안 띄었었거든. 안 뛰었지. 진짜 안 띄었었어. 뭐 김남일- 김창식 감독 옛날에 엄청 잘했어. 옐로 카드 받거나 퇴장당할 때만 눈에 띄었지. 국대 있을 때.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 솔직히 하는 일 졸라 많았는데. 근데 또 퇴장은 선수로는 별로 없어. 아, 퇴장은 별로 없나? 경고가 이제 경고, 그다음에 PK 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이제 그 위에 계신 분이 이제 김한윤. 네. 아 카드 진짜 많이 받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들은 여러분 진짜 욕바지였어요 이전에. 맞아. 진짜.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축구 트렌드라는 게. 변해요, 진짜.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공격수 오면 공격수 맞고 그냥 앞으로 그냥 볼 내주고 그냥 이거 끝이었었어. 근데 아니, 지금은 사이드백도 사실 완전 주목 못 받았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사이드백 갔다 막 이렇게 예전에 게리 네빌도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하고 게리 그랬잖아. 네빌도 그 풀백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 게리 네빌이 되고 싶어서 이제 풀백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드백이라는 포지션은 이제 현대 축구에서 아예 빼놓을 수 없고 너무 그럼. 중요한 포지션이 돼버렸고. 그렇지. 네, 그런 거죠 뭐. 그리고 팀이 달라지고 그 6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도 달라지고 그래서 카이세도가 지금 이번 라운드에 카이세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오면 전 잘할 되게 것 같아. 주목- 이게 되게 너무 주목이 긴장을 되는- 많이 한 게 티가 날 정도여서. 되게 주목이 많이. 아니 근데 왜 긴장하냐고. 근데 아니, 그게 왜 참 긴장하냐? 신기해. 나 이게- 여러분 얘 1라운드 경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경기 다시 봤거든요. 어. 데뷔전에 어떻게 했는지. 데뷔전이 아스날 경기더라고. 아 그래. 아스날 경기고 그때 라카제트 있고 아스날에 그랬던 그 데뷔전이었는데 임대 갔다가 복귀 이후에 나온 경기도 곧잘 하더라고. 그래서 별거 없더라고 그때 아스날이 이겼어. 그리고 브라이튼이 이겼어. 1대5로 이긴 경기더라고. 그래서 그 경기 가지고 또 봤는데 뭔가 내가 봤을 때 아예 이적 나온다 안 나온다 하기 때문에 얘가 아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로서 그러니까 뛸 준비가 멘탈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아예 준비가 안 된 건 그럴 수 아닐까? 있지. 그럼 이번 라운드에도 못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좀 더 오히려 시간을 두는 거야. 얘 끌어올릴 때까지, 꿈을 끌어올릴 때까지 멘탈 회복되고. 아니, 너무 똥을 쌌잖아. 사실 어버버 됐잖아 진짜. 근데 얘가 말도 안 되는 느낌이었지. 근데 얘가 어버버 대례가 아니잖아 사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도 뭐 안 뛰었던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날의 경기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안 만들어졌는데라는 느낌이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죠? 나는 그래.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날 첼시가 워낙 급박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경기가 되게 급박했잖아. 또 부상도 막 당하고.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또 안 좋았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본인도 굉장히 좀 황당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라운드에 카이세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부담감을 선수라면 좀 또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면 이겨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정류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 진짜 카이세도 비싸면 무지하게 비싸다. 나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줄 몰랐네. 거의 뭐 최상이네 최상. 네. 프리미어리그 기록 썼죠. 그 얘기 한번 하죠. 이게 어떤 뭐 거?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방금 아침 조추첨 아, 결과가 네네네.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와서 제가 네.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은 네. F조. 이런 거 좋아요. 왜냐면 이게 히드부부 라이브의 맛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녹화 식으로 방송은 이 얘기를 못 해요. 쏙쏙 들어온 얘기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 나눠보는 거. 나왔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뭐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이제 라이브로 우리가 바로바로 보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쭉 보면 일단 전부 개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방콕 라이언시티 키치 만나는데 이거는 전북은 좀
물론 이거 아침 조별리그 원정 가서 아니, 뭐 그- 다 잡는 건 아니긴 하지만 힘든 거 알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거는 1위는 못 뚫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4경기 5경기 만에 전부 조기 진출 해놔야 되는 조라고 빈정을 생각해요. 줬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런 게 그때 있긴 별명이 하지만.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죠? 전주영이었어요. 전주원. 전주영이었습니다. 개 웃기네. 네. 그때 빈정이랑 비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 네. 졌나 비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전북 안 좋을 때였는데 그죠? 아니 근데 어. 어쨌든 지금 F조 전북이 전북 그리고 방콕 유나이티드, 라이언시티 여기 키치예요. 태국, 싱가포르, 홍콩 팀이랑 같은 조인데 예. 이거 1위로 못 뚫는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진짜로.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고 인천이 이제 조금 힘들게 됐어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랑 같은 조 그리고 산둥타이산 이제 중국 팀이죠. 여기 이제 카야 FC 필리핀 팀이랑 이렇게 묶였는데 예. 인천은 제가 봤을 때 좀 박 터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인천은 지금 아침 이제 첫 경험이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손변이 이제 또 그 인스타에 이제 게시글을 남겼죠. 20년을 기다렸다. 예. 선배는 그 얘기했습니다. 아 호주 원정도 만약에 같은 조에 들어간다면 생각하고 있다라. 가고 예. 싶다. 근데 뭐 비교적 손변의 원정길은 가깝긴 하겠네요. 일본, 손변이 중국, 여행 같은 걸 또 필리핀이. 좋아해서 네. 겸사겸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들이랑만 같이 안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울산이랑 가와사키도 되게 자주 만나지 않았나요? 네. 어. 아이조가 이제 울산입니다. 예. 울산현대,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리고 조호르. 조호르는 이제 그 그래. 수원이랑 했었던 팀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 여기에 이제 빠툼. 예, 빠툼 유나이티드 태국 팀인데 울산 익숙한 팀들이 많구만. 예, 근데 울산도 이거 충분히 뚫죠. 아 그리고 뚫어야죠. 네, 충분히 뚫을만 이 하죠. 팀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 사실. 결승까지 농담이 안 갔으면 되지.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포항은 네. 포항 예, 얘기해요. 중국의 우한이랑 붙었고 베트남 하노이 여기 이제 우라와레즈까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포항하고 우라와. 우라와 그렇지. 그죠, 악연이 있어요. 예전에 우라와가 싸웠어. 포항이랑 같은 싸운 게 아니라 우라와랑 포항이랑 같은 조였는데 그때 이제 우라와가 원정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포항 해병대가 이제 맞아. 그걸 했죠. 응원전에서 이제 완전히 압도를 했죠. 그 아니 당시에. 그리고 우라와 구장에서 싸웠어. 그게 포항이. 포항이었어? 그거 제주 아니야? 제주도 싸우고 난 포항도 싸운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랬나? 제주는 졸라 심하게 제주는 그냥 거의 그 패싸움이었었고. 그래. 맞아. 그 원일용 제주는 패싸움이었었고 그렇지. 포항은 뭐냐면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아침 한참 10시 볼 때니까 누군가 경기 끝나고 포항이 졌나? 테이핑 있잖아. 테이핑 이게 판을 감고 하는 거를 그냥 하고 그냥 버리긴 하잖아 선수들이 막 운동장에. 그래서 벤치에서 그 시비 붙은 거였다. 근데 맞아, 되게 맞아. 테이핑이랑 김광석 선수라고 얘기하네. 그지 맞아 테이핑 저기 나오네 테이핑을 되게 어. 쓰레기 버리를 보냈어 구장에.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마치 자기 집 맞아. 안방에 쓰레기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항의했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다고 뭐 하냐면서 되게 약간의 다툼이 있었었지. 그죠? 예, 그런 느낌이었고. 제주하고 우라와는 그거는 그 조성환 감독 있을 때 완전 패싸움이었지. 경기도 지고 거의 추격전이었어. 맞아. 그리고 그때 말도 안 되게 역전패 당한 거였거든. 나도 그때 충격 컸지. 나 그때 진짜 제주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짜증나더라고 그때. 일본 팀한테 그따구로 주고 막 패싸움하고 막 하니까. 예. 우라와는 이제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전북 또 되게 아쉽게 상황에 져가지고 제가 또 이제 우라와 갔다 왔잖아요 사이타마. 그 우라와 그 극성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라와랑 팀 했을 때 일본 원정 갔을 때 거기 막 깃발이랑 드는 거 보면 거기 좀 세. 나 졸라 무서웠다니까. 분위기 진짜 세. 진짜 거기 네. 완전 원정석이 있는데 양쪽에 철장 쳐져 있어. 현지 팬들 그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극성이다라는 얘기고 일정을 좀 보면요. 첫 번째 경기가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뒤에 10월 2일부터 4일이고 이때 이제 또 이제 A매치 브레이크 기간이 이제 또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3경기가 10월 말 그리고 4경기가 11월 초 5경기가 11월 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경기가 12월 11일에서 13일 사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16강 무대는 조금 이제 뒤에 이제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아침 일정도 이거 K리그 팀들 조절 잘해야 돼요. 그렇지 잘해야지. 중간 중간에 왜냐면 이게 아까 주원영도 얘기했지만 원정이 이제 계속해서 껴 있으니까 이 원정을 가느냐, 뭐 홈에서 경기를 하느냐, 좀 어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키치전이 홈이고 홈 원정 이제 계속해서 좀 반복되긴 하는데
이거 배분을 잘해야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팀들은 이제 이런 무대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라던가 원정 가서 어떻게 여독 푸는지랑 이런 거를 이제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인천 그래도 멤버 좋아. 아, 그치. 좀 뎁스가 좀 그래도 좀 두터워지긴 했어. 신진우 이명주가 가르쳐 주겠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많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편성은 어쨌든 전북현대는 굉장히 좀 낙관적인 조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인천은 좀 힘들 것 같고 울산이나 포항은 그래도 이제 다른 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인천에 비하면 그래도 어쨌든 16강 진출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도 좋은 결과를 챙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아챔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뭐 손변도 있고 인천도 저도 이제 숭이도 가까우니까 자주 가는데 이왕 처음 나가보는 거 토너먼트까지 한번 가봐야 그 그럼. 맛을 안단 말이야. 그 인천 선수들이나 팬이나. 인천 팬들 얼마나 좋겠어. 그래. 그때까지 가면 토너먼트 보는 쫄깃함이 또 있는데. 조별리그에서 힘 못 쓰면은 아쉽지. 그리고 또 순위구장에서 외국 팀들 와가지고 경기한다고 해봐. 진짜 응원 열심히 하고 싶지. 또 외국 팀이 우리나라 원정 와가지고 지고 가는 그 맛이 참 보기 좋거든. 그치. 진짜 그 개꿀 맛인데 진짜. 또 특히나 일본 팀. 네. 저는 일본 맛입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중동 팀들 와가지고 뭐 그때 이제 수원 전북 이렇게 많이 진출했을 때 수원이나 전북이 중동 팀 잡잖아. 아 나는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한 거야. 그래? 나 그랬어. 그래, 중동 팀하고도 한때 사이 안 좋고 막 그런 거 엄청 안 있었어. 좋았어. 2010년 초반에. 근데 진짜 나는 전북이 그래도 참 재밌었던 게 희한하게 이동국 선수 막 골 넣어가지고 일본 팀 잡고 막 그랬을 때 쾌감이 산책 세레모니하고 그거 좋았어. 맞아.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전북이 홈에서는 일본 팀들을 잘 못 이겼습니다. 음. 오히려 이제 원정 가서 그래, 이기고 원정 이런 가서. 게 좀 있어서 그 이동국 산책 세레머니가 그 우라워레전이에요. 저 그 현장 가서 본. 그거 우라야. 우라는 여기저기 다 걸려있고. 네. 그거는 되게 속 시원했었던 경기고 근데 옛날에 전북이 그때 광저우공단랑 같은 조일 때도 그때 이제 또 그 같은 조에 묶여 있었던 일본 팀이 가시와 레이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시와한테도 막 가가지고 1대5로 막 쳐발리고 막 이래서 졸라 짜증났거든. 그 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보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맛이 좀 있는데 잘해야죠. 잘해서 더 올라가야죠. 예. 좋습니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리도 응원을 하고 계속 이제 히드풋볼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야기 가볍게 한번 해볼 텐데요. 라리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드 벨링엄 그리고 라민 야말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레알이랑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지금 두 선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드 벨링엄은 좀 미쳤던데? 주드 벨링엄은 진짜 이제 20살이에요. 와 20살이면 03년생이잖아요. 이 정도 커리어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20살이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5번이 그냥 5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벤제마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비니시우스는 계속해서 스텝업하고 있지만 롤이 좀 많아졌단 말이야. 공격에서도 올라가 줘야 되고 내려와서도 이제 숫자 싸움도 해줘야 되고. 근데 주드 벨링엄 지금 뭐 2경기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니 이정료랑 이런 거 생각 안 나. 벨링엄. 그렇지. 데려오길 주드 벨링엄 진짜 10년 코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팀이든 데려가면 진짜 나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지금 되고 아틀레틱 있어요, 빌바오 개막전 어. 그리고 알메리아전까지 다 이제 맨 오브 더 매치는 주드 벨링엄이었고 마르카에서는 이제 뭐 지단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시기상조로 보긴 합니다. 뭐 더 이제 잘 하고 또 커리어를 오래 가야 되니까. 커리어는 지단 이상이에요, 사실. 이 지단 이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설레발 떠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커리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시작점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벨링엄이 중미만 뛰는 게 아니고 2선까지 되게 활발해 올라가면서도 퍼포먼스가 너무 좋으니까 뭐 그리고 이미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봤잖아요. 얘는 그래. 진짜 다르다라는 게 이제 많이 느껴졌는데 토니 크로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축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하고 그 예전 이제 레알 뛰었었던 살가도도 네. 이제 스페인 무대에 적응하는 게 과거부터 그런 잉글랜드 선수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벨링엄은 이제 그게 없이 적응 게 없이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레알이라는 팀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린 자원들로 대체가 된 이 효과 특히나 이제 벨링엄을 코어로 삼아가지고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잘해요. 이거 라리가에서. 나중에 우리가 히든풋볼에서나 어디 영상에서 달아야 되겠다. 지금 20살 주드 벨링엄이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지금 호날두
그다음에 뭐 메시, 또 뭐 주요 선수들 있잖아. 케인. 20살 커리어 어땠나? 이거 비교해보는 콘텐츠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류의 컨텐츠를 사실 이제 월화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적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축구 소식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목요일 같은 그렇지.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약간 쉬어가는 약간 흥미 요소로 이 친구들 20살 때 커리어는 어땠을까? 그런 거 비교해 보는 게 이런 게 또 꿀잼이거든. 그렇지. 지금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드 벨링엄이 03년생입니다. 그럼 20살인데 그럼 지난 시즌에는 19, 지지난 시즌에는 18. 그다음에 데뷔가 버밍엄 시티에서 2009, 2020이면은 지금 4시즌 전이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6에 데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어린 나이부터 각광을 많이 받았죠. 16 버밍엄 시티에서 여러분 32경기 9번 교체였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가서 바로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고 도르트문트에서 벌써 92경기 뛰었어. 20살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 이적했으니까 지난 시즌까지 3시즌 뛰면서 도르트문트에서 92경기 이거 그냥 계속 주전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거 미친 커리어예요. 이미 월드컵에서 활약했죠. 도르트문트는 챔스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지만 벨링엄은 그렇지 않았죠. 리그에서 이미 잘하죠. 레알 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에서 2경기 만에 본인 실력, 기량 다 전술적으로의 역량 다 증명하고 있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 벨링엄의 지금 시즌을 레알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거의 정말 또 하나의 고트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산초도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산초는 너무 커리어가 지금 네. 하향 곡선을 그렇죠. 곡선이 아니지. 산초를 완전히 아예 이렇게 내려가고 추락하는 있잖아. 느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맨유 산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벨링엄은 이게 뭐 라리가 가서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나 한 전반기까지만 봐도 딱 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벨링엄 좀 잘생기지 않았냐? 그 뭐 이 정도면 그 외국에서 얘기도 저는 나오잖아요. 수려하다고 채팅창에 생각해요. 나오는데. 비율 되게 좋아. 어. 그리고 벨링엄 저는 진짜 경기장에서 뛸 개부럽다. 때 보면 어리잖아. 근데 동료들한테 막 화내고 이러는 거 보면 그냥 축구에 미친 애 같다라는 생각 들어. 그래서 토니 크로스도 이런 어. 얘기를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벨링엄이 있다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핫한 선수는 라민 야말입니다. 네. 2007년생.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 선수 데뷔전을 중계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난 시즌에 저 안수 파티 때도 오. 이제 했었는데 그때 안수 안수 파티 파티도 진짜 어렸었는데. 예, 근데 안수 파티도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 야말이 이제 그걸 깼죠. 얘는 07입니다. 벨링엄은 03인데 뭐? 우리는 03도 엄청 어리다고 하잖아요. 지금 얘 지금 벨링엄 나이 때 지금 얘는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민 야말이 아까 벨링엄 대단하다 했지만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얘는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어 지금. 얘가 벨링엄이 16살 때 버밍엄에서 뛰었으니까. 주드 벨링엄이. 근데 얘가 16.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데뷔는 한참 전에 지난 시즌에 했네. 지난 시즌이요. 2020-2023 시즌 레알 베티스전에서 이제 라리가 데뷔했고 일단 07년생이 지난 시즌에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바르셀로나 역사상 리그 최연소 데뷔입니다. 15세 291. 15세에 1군에 올라왔어요. 와. 뭐 중3 고1인 거네. 중3에? 그냥 대단하다. 격이 아예 다른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라마시아 최고 기대주라는 그런 표현도 이제 많이 붙어 있었고 이번 프리시즌에도 라민 야말이 꽤 괜찮았어요. 토트넘전 때도 좋았고 그때 뭐 이제 프리시즌 생각해 보면 하피냐나 그런 덴벨레 같은 선수들보다도 더 좋은 활약을 했다고 이제 평가하는 팬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딱 보면 기술적으로도 되게 좋은 선수고 이게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인지라 피지컬적으로 지금 완성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어떤 식으로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드리블도 잘 치는 데다가 저는 라민 야말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패싱이 좋습니다. 네. 진짜 괜히 라마시아산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 패스도 되게 잘 넣는 스타일이어서 왼발잡이네 또. 네, 자기 테크닉을 되게 잘 이용해요. 그래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드리블 돌파를 잘 하는데 외모 딱 보잖아요. 엄청 애되게 생겼습니다. 진짜 완전 애기예요. 네.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제 친구네 집이 라마시아 앞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정도 묵었는데 그 라마시아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바르셀로나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집 앞에 있는 로타리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바르셀로나 팬들이 졸라 많아요. 왜냐면 그쪽으로 선수들 스포츠카가 다 지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하는 그렇지. 거야. 근데 아쉽게도 한 명도 안 쓰더라고 그날. 한 명 섰다 앞대. 아. 앞대만 쓰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다 나도 그때 내려갔거든 밑에 보려고. 근데 그때 내가 야마를 잠깐 봤는데 그냥 진짜 애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라민 야말 생긴 거 보면은 약간 그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 아, 그치. 이런 약간- 캐릭터 미국 만화 같은 데 있잖아. 네. 되게 어린 선수인데 이제 이 정도로 주목을 받는다. 왜냐면 이미 바르셀로나는 전 지금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는 뭐 누가 뭐래도 페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페드리도 어린데 이거보다 이제 더 어린 선수가 나왔고 라민 야말이 이제 딱 데뷔하는 그때도 이제 가비랑 교체가 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비는 어쨌든 이제 라마시아 또 이제 선배인데 가비도 공사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07이 이런 식으로 일군 무대에서 뛴다? 아, 이거 쉽지 말도 안 않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좀 잘하는 선수 있어도 메시가 막 데뷔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어린 선수는 잘한다고 하더라도 1군에 데뷔시키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나이가 있어야 이제 1군에 데뷔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아직 근육 붙어야 된다. 아. 근육 붙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성장 중이다 이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뛰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던데.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제 가비가 라마시아 선배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04년생 가비가 선배라는 그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얘가 지금 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지금 라마시아산 자원들이 지금 꽤 괜찮다. 물론 이제 페드리는 라스팔마스 수입산이긴 하지만 가비 같은 선수들이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 시즌 라리가는 저는 주드 벨링엄이나 라민 야말 같은 어린 선수를 지켜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바르셀로나 지금 스쿼드 보잖아요. 21세 이하가 39.3%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어린 자원들이. 팀이 됐다는 거죠. 그럼 23까지만 올라가도 스쿼드가 49% 정도, 50%. 지금 23세 이하가 50%야. 진짜 진짜 23세. 그럼 25세도 아니고 23세. 진짜 어린 나이잖아. 23도. 근데 그보다 어린 선수들이 50%나 된다 이거죠. 왜냐면 발데도 03년생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가비가 이제 04년생 그리고 또 한 번 주목받았었던 페르민 로페스라고 있어요. 이 친구도 03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완전 주전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린 자원들이 포진을 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령대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오늘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왔네요. 그러네. 제 거는 메시긴 한데 어. 우리가 그 선수들 볼 때 너무 대단한 선수들의 이제 프로 첫 경기를 이제 돌이켜 보잖아요. 막 10대 때 뛰었던 선수들 대단하다 보니까 근데 라민 야말은 나이만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안수 파티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부상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안수 파티는 기량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라민 야말 같은 경우는 뭐 벨링엄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가비 이런 선수들은 진짜 부상 없이 우리가 뭐 메시만큼 대단한 선수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먼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선수들은 진짜 좀 부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라리가 보신 분들은 뭐 벨링엄은 당연히 뭐 주목해서 보실 거고 이 라민 야말 그러니까 이런 어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커나가는지 또 어떻게 또 팀에 도움이 되는지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니까. 주원이 형이랑 26살 차이예요. 10년 뒤에 저기 50대 되거든요. 저는요. 네네. 근데 라민 야말은 그때도 20대 중반이야. 27이야. 맞아. 26이야. 7살. 말도 안 되는 10년 나이지. 진짜 10년 뒤 26이야. 네. 야, 20년 지나도 뛰고 있을 거야? 20년 지나면 이제 선수가 말년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20년 지나도 뛰고 있어. 주원이 형 그때 난 삶의 말년인데. 환갑이야 형. 그때는 형 환갑 때 라민 야말은 이제 선수 은퇴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치. 예. 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 딸하고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쵸. 예. 진짜. 자은이가 몇 살이죠? 몇 년생이죠? 자은이가 몇 년생이에요? 예? 잠깐만요. 제 딸인가요? 2014. 예. 2015년생. 2015년. 아 그래도 네. 많이 차이 나긴 하네. 네. 8살 오빠네. 그래, 8살 라민 오빠. 야말. 오빠라고 해도 되네. 오빠라고 진짜. 오빠지. 오빠라고 해도 되지. 야말 오빠, 라민 오빠. 2015년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딸의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 나숫불.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맞죠? 네.
이제는 날짜도 모르세요? 네.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건강하게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죠. 날짜도 숫자에 불과하다. 네, 그 금요일 주말 이제 금토일 잘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주말에는 히든풋볼이 아닌 입중계로 네, 입중계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04시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 우리 이제 이번 주 입중계는 04시 중계부터 시작이죠? 네, 토요일 04시에 저랑 첼시. 수빈이 형, 루튼타운 첼시. 와 재밌겠다. 공내시에 수빈이와 덕현이의 입중계로 저희는 이번 주말 입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